캐나다 브리지워터의 911 센터로 딸이 실종됐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은 2008년 1월 27일 저녁 8시 30분. 자신을 팬이라고 밝힌 여성은 마트에 잠시 물건을 사러 왔는데 차에서 혼자 기다리겠다고 말했던 12살 된 딸 카리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왜 딸을 홀로 차에 두고 마트에 갔냐는 질문에 말다툼 때문에 화가 난 딸이 차에 남겠다고 주장했다는 팬이,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20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왔지만 딸이 사라졌고 3시간 동안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해 신고했다는 것이 페니의 주장이었죠. 페니의 말을 들은 경찰은 카리사가 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친구들에게 물어 자주 가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경찰견을 동원해 마트 인근부터 카리사의 흔적을 살펴보았으나 그날은 겨울 폭풍이 있던 날이라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카리사의 실종이 마을에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동원돼 그녀를 찾기 위해 움직였고 거리 곳곳에 그녀를 찾는다는 전단지가 게시됐죠. 페니는 눈물 흘리며 딸의 무사 귀환을 원한다는 기자회견을 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8년 6월 13일, 페니는 체포됐습니다. 살인죄로 말이죠. 카리사는 동물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를 임신했을 때 남자친구인 폴과 헤어진 상태였지만 끝내 페니는 카리사를 낳았다고 합니다. 폴과 헤어질 당시 페니는 그의 남동생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러한 관계가 1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즉, 카리사는 어머니가 삼촌과 데이트하는 것을 보며 자랐던 것이죠. 페니와 폴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할 때면 폴은 카리사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카리사는 당연히 폴을 좋아했고 그런 좋은 아버지인 폴과 헤어지고 삼촌과 데이트를 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7년에 카리사는 폴과 함께 살고 싶다고 페니에게 말했고 끝내 그녀는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학교가 바뀌고 친구 역시 새로 사귀어야 하는 10대로선 큰 변화였기에 그녀는 이를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결국 페니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페니는 새로운 남자친구 버논과 함께 그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딸이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버논과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어린 카리사를 돌려보낼 수도 없었기에 결국 셋은 함께 생활하게 됐죠. 6개월 만에 브리지워터로 돌아온 카리사는 친했던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딸과 함께 사는 것에 불만이 커진 버논이 페니에게 딸이야 나야 라고 말하자 페니가 선택한 것은 남자친구였습니다. 버논의 의도는 카리사를 폴에게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는데 페니는 홀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죠. 아버지가 좋다며 갈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 남자친구와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카리사를 눈엣 가시로 여겼던 페니. 그렇게 2008년 1월 27일에 페니는 카리사를 데리고 브리지워터 외곽으로 차를 몰아 끈을 이용해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범행 당시 카리사는 엄마 하지마라며 페니에게 애원했지만 무정한 그녀는 딸의 숨이 멎은 뒤에야 손에서 힘을 뺐다고 합니다. 인근 강으로 차를 몰아 딸의 바지를 내려 마치 성폭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강물에 유기했던 페니. 그렇게 그녀는 딸을 살해한 뒤 자신이 홀로 마트에 들어간 사이 차에 있던 딸이 사라졌다는 연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딸과 말다툼을 했다며 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거나 인근 수영장 쓰레기통에 딸의 옷을 버리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2주 뒤인 2월 9일에 인근 제방에서 백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고 확인 결과 카리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페니는 눈물을 흘렸고 많은 이들이 그녀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함께 슬퍼했습니다. 특히 딸과 사이가 좋았던 아버지 폴은 그녀의 죽음에 오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카리사의 바지가 내려가 있던 점 때문에 처음에는 성범죄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성관계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이를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그녀를 살해했을까 하는 의문 끝에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그녀와 가까웠던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죠. 당시 경찰은 언론을 통해 3명이 카리사의 죽음에 관련해 신문을 받았고
모두 의심 가는 용의자였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풀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에 3명의 용의자는 아버지인 폴과 어머니인 페니, 그리고 페니의 남자친구인 버논이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추측이 있었지만 끝내 이것에 대해 경찰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경찰은 페니와 버논이 카리사의 살인에 관한 내용으로 싸우고 있다는 이웃의 제보로 둘을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살인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으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경찰은 그들의 감방에 미끼를 던졌습니다. 비밀 경찰관은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을 범죄 조직에 속한 해결사라 말하며 조직을 위해 일한다면 곤란해하고 있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버논은 그런 제안을 무시했지만 페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밀 경찰관인지도 모른 채 자신이 딸을 살해한 사실을 말하며 증거 조작을 의뢰했고 이는 모두 녹음돼 결국 페니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재판에서 페니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받으며 2009년 1월 30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선 종신형이 무기형이 아닌 금고형이기에 언젠가 그녀는 사회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딸인지 자신인지 선택하라는 남자친구의 질문에 딸을 살해하는 것으로 답했던 페니. 인륜을 저버렸던 그녀가 언젠가 똑같은 처지에 놓이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